여러분들 요새 고생 많이 하시고 이제 한 3년 차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왜 안 부르나 그랬어요? 지금까지 사이즈가 안 됐었을 거야 아마. 그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물론 좀 몸값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뭐 200명 모여갖고 저를 부르기가 조금 어려운 이런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앞으로 자주 보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좋은 건데 중요한 건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불법 피라미드, 불법 다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일단 저는 공인이니까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하고 한국의 미래,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부지런히 한 8, 90분 동안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시간이 9시 반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지났잖아요. 서울에서 또 제가 약속이 있어서 부지런히 하고 11시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여러분들 끝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오면 사진을 찍자고 그러고 막 사인을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박효연 사장한테 얘기해서 이거 끝나고 잠깐 여기 리더 스피치 끝난 다음에 바깥에서 사인회를 할 거니까 사인 받으실 분, 그 다음에 책을 좀 구매해서 집에다 갖다 공부하실 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사진 찍으실 분들은 나중에 저를 따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마침 1월 22일 날 아침마당에 목요 특강에 6번째 나가서 강의를 했어요. 사실 목요 특강에서 3번 이상 강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강의하는 사람이 제일 로망이 아침마당에 가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6번째 부르는 이유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리고 굉장히 경제에 상당한 동점 요소가 있을 때마다 저한테 나가서 국민들에게 한국의 현재와 미래를 좀 자세히 설명해달라, 이런 요청 때문에 제가 나가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CD나 그렇지 않으면 뭐 책을 통해서 이미 나를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혹시 1박 2일에 처음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처음 솔직하게. 괜찮아. 오케이. 그 중에 개가 시끌려온 사람 손 들어봐요. 난 가기 싫었는데 개새끼들이 한 지랄에서 왔다, 이런 사람이 손 들어보란 말이에요. 손은 들어봐요. 다 진짜 자기가 원해서 왔어. 저기 한 분 드시네. 아주머니 개가 시끌려 오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들어가 바로. 진짜 없어요? 거짓말. 저기 있네, 저기. 오케이. 이리 나오세요. 책 드리게, 책. 들어오세요. 그 솔직한 사람이구만. 들어오세요. 빨리 뛰어나와. 시간이 없으니까. 들어오세요. 예의는 있어. 그래도 이거 집하지 안 그러냐고 돌아서서 그러는구나. 오늘 생일이신 분? 일로 나오세요. 진짜로 해야 돼. 나오세요. 솔직해야 돼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네트워크 하세요? 그럼 네! 대답해야 된다고. 네트워크 하세요? 이지라라고 알려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야.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7, 800명 계신 것 같은데, 이 중에 한국이란 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알고 계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 거의 없잖아요.
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알아? 여러분은 그냥 타고 앉아있는 거야. 이게 부산으로 가는지 진해로 가는지 제주도로 가는지 하와이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타고 앉아있어요. 송구스럽지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국의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안 보이니까.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타고 가는 배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지 후진국으로 가고 있는지 중진국으로 계속 유지될지 이걸 지켜봐야 된다 이 말이야. 옛말에 초윤장산이란 말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바깥에 외출을 하려고 그러는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봐요. 오늘 오후의 날씨가 어떤지 거기에 따라서 제 옷차림을 바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비가 온다. 그럼 우산을 준비해야 되잖아. 굉장히 엄청난 눈이 올 것 같다. 그럼 스노부츠. 이게 눈 장화를 신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걸 옛날 사람들은 그런 게 없었겠느냐? 있었다 이 말이에요. 2500년 전에 한비자나 손자병법에 나오는 사자성어예요. 초윤장산. 일단 나중에 스마트폰 네이버에 보시면 돼. 초자는 추추돌 초자라는 뜻이야. 윤자는 윤기가 자루를 흐른다는 뜻이야. 장자는 별장자야. 산자는 우산산자입니다. 자, 느낌이 와요? 옛날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려고 대성로에 섰어. 그럼 일단 추추돌을 부릅니다. 추추돌을 보니까 추추돌이 축축해. 그럼 느끼는 거예요. 오, 오늘은 습도가 높겠구나. 그러면 비가 올 확률이 높다면 우산을 준비해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초윤장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준비해야 될 게 다르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 없어? 없다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너는 어떻게 하니? 이런 말이에요. 좋은 질문이야. 저는 유난히도 세상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제가 SK에 있었거든요. 전에 25년 동안 거기서 사장까지 했어요. 전 세계를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가. 가방을 싸들고 대한민국을 떠는 게 한 300번 정도 돼요. 그러니까 1년에 거의 8번씩을 해외 출장을 30몇 년 동안을 다닌 거예요. 아셨어요? 전 세계를 다 다녔다. 아프리카서부터 사해바다 대저씨까지 다 가봤지. 전 세계 모든 거를 다 보니까 한국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만 갖고는 안 될 뻔했는데 제가 35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25때 미국 가가지고 세계적인 미래학자를 만난 게 엘빈 토플러예요. 그 양반이 우리 학교 교수였습니다. 우리 스승이에요. 이 양반이 제가 27살 때 우리 학교 강의를 바로 1년 특강 교수로 왔어. 왜? 1980년대 굉장히 유명한 첫 번째 책을 써. 그게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야. Third Wave. 세상은 이렇게 3번 물결을 치는데 IT 시대를 예언한 거예요. 그 당시에.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그 책이 3천만 권인가 팔렸으니까. 그 사람이 학교 강의로 왔는데 우리 강당이 1000명 돌아가. 지금 이 정도 되고 그보다 조금 커요. 제일 앞자리에서 앉으려면 3시간 전에 가지 않으면 안 돼. 제가 그 사람의 강의를 꼭 듣고 싶어서 3시간 전에 수업 갈 때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앞에 있는 사람 보면 이종찬 사장이 이게 보이잖아요. 그죠? 예. 이종찬 사장이 그룹장이신 걸로 내가 얘기 들었는데. 맞죠? 도윤이가 그러더라고. 그 박도현 사장 있잖아요. 아주 즐겨. 어디 가서 키 조그만 여인. 아주 그냥 이 진돗개 같아요. 물면 안 그렇구만. 저 여자 때문에 개같이 끌려나오는 거잖아. 이러면. 그저 내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의 강의를 3번째까지 들으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발견하더라고. 그 앞에 앉아있으니까 보이잖아. 나하고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대충 물어보는 거야. Where are you from, 영래? 젊은이 어느 나라에서 왔나? 제가 한국을 좋아했으면 씩씩하게 대답해야죠. I'm from Korea, sir. 이렇게. 난 한국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3개월 만에 발견한 게 있어. 한국은 개 같은 나라구나. 왜 내가 이렇게 재수없는 나라에서 태어났냐, 이 시자발. 미국이 우리보다 20배를 잘 살았거든, 그 당시에. 1979년도에. 우리 자가용이 없을 때 걔네들 한 집에 자가용이 2대. 지금 미국이 자가용이 한 집에 2.6대입니다. 얼마나 좋아? 나가시 모터사님 미국 갔더니 너무 눈이 뒤집어진 거야. 그래서 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했다고요. SK에다 배신 때리고. 나 유학 보낸 데다 배신 때리고. 미국에서 살려고. 근데 그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내가 한국을 싫어하니까 겨드라는 목소리 대다고 그랬어. 아이, 그런 거였어.
이처럼이야. 한국이라고 해, 연명하는 말. 그런 걸 왜 물어보고 지랄이냐, 이 개새끼 애들 많은데 말이야. 쪽팔리게. 이런 거야. 이 사람이 from Korea, 한국에서 왔다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대뜸하는 말이 있어. 와우, it's very bright country. 이야, 참 전도가 양명한 나라에서 왔구나. 희망적인 나라에서 왔다 이 말이야. 옛명한 전도가 양명하긴 그 당시에 전도한 아저씨가 광주에서 사고 치고 안 되잖아. 그냥 속으로 욕했어. fuck you, 개새끼야. 너 뭐라 이거 부자도 새끼야. 이거 한국을 갔다 오지도 않은 새끼가 강에 나오네. 부자도 새끼 말이야. 지랄하고 자빠져라 이 개새끼야. 이렇게 그 사람을 싫어하던 와중이었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은 농담을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강의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아주 진중해. 잘못하면 졸려. 그 사람이 계속 그러다 이렇게 내셔! 이렇게 내셔! 아시아를 주목하라고. 아셨어요? 요즘에 아시아를 주목하라면 주목해. 35년 전에 아시아를 주목하는데 어떤 미친놈이 없어. 그러니까 석학이지. 3개월 후를 내다보지 못하는데 30년 후를 내다보고 앉아있으니 말이야. 아셨어요? 아,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앞으로 전 세계는 서양으로부터 동양으로 심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그 중심에 한국이 중심국가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이 말이야. 내 가슴에 와 닿겠지 안 닿겠지. 그 당시 이영곤이한테 안 닿지. 안 닿는 얘기 자꾸만 하면 뭐가 야 요 이야기요. 다시 오겠어. 꽉격에 하나 더 드세요. 드시는 길에 저는 조지하시는 게 아니야. 요거로 배를 채워라 이 개새끼. 많은 분들이 그래. 저 사람들 방송에서 서론 수배하고 두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카메라 들어오면 아주 존재하는데. 방송하고 전혀 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재밌게 드셔. 경제 얘기를 어렵게 하면 다 줘라. 아셨어요? 내가 막 이렇게 강의라고 하면 개그맨이 왔다가 본것 같다고 그래. 난 2, 3분에 한 번씩 계속 웃기거든.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몰입시켜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 그게 좋은 강사 아닌가? 왜? 돌아가서 내 얘기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돼야지 아시아를 주목하라고 계속 그러는 거야. 1년 동안을 가만히 그 사람 강의 들어보니까 결론이 뭐야? 자네 나라 좋은 나라 안 돌아가면 병신. 나는 병신처럼 미국에서 영주권 받고 미국 시민권 신청을 했어. 내 인생의 전환점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말이 맞는다면 어떡하나? 하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발을 살짝 집어넣는 게 바로 미래 경제학이라는 거야. 경제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어렵지만. 그러면서 저한테 하늘이 주신 기회로 세계를 막 돌아다니게 된 거야. 전 세계 237개국 중에 170개국을 왔으니까. 아셨습니까? 전 세계 여러분이 아는 나라 다 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그걸 퍼즐 맞추기를 제가 KBS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끝을 냈어. KBS 라디오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365일 8년을 했어 내가. 생방송으로. 생방송. 아주 개같은 방송이에요. 매일 3시간에 일어나야 돼. 미국하고 유럽 전부 시장 보고 목청 가다 듣고 스튜디오 전에 6시 전에 나가서 대기하면서 원고 읽고 7시부터 생방송이야. 365일 8년 스트레이트. 한 번도 지각 안 했다? KBS에서 죽였잖아. 너 같은 새끼 처음 봤다. 여러분 생방송 하는 사람 있잖아. 아침에 1년에 서너 번씩 반드시 컴플레인이다. 술 먹었다든지 늦게 잠잤다든지 알람 소리 못 들었다든지 피곤하든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아나운서실에서 3-4명이 반드시 숙직 당직을 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MC가 펑크나면 그 사람이 바로 듣게. 우리 매일 다 빼놓지 않고 바로 듣질 않으니까 그 방송에 누가 혹시 펑크나는 걸 모르는 것 뿐이에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한테 상을 줬겠지.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전 세계의 모든 거를 퍼즐 맞추기를 끝낸 게 대학 졸업하고 20년이 된 어느 날이었어. 이야, 이게 옛날에 엘빈 토플러 스승이 얘기한 거로구나. 한국이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이야. 왜?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톡 사업은 선진국형 사업이에요. 이거 후중에서 안 하는 겁니다.
선진국에 갈 때 네트워크 마케팅의 진가가 나타나.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 안 가? 그거 안 돼. 시크릿이 잘못 들어온 거야, 그게. 근데 선진국 가? 그럼 제대로 밟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대신 공인으로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선진국 가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주 시원하게 가지. 언제? 금년 말인가? 2015년 말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되잖아. 작년에 28,200달러였어요. 전 세계에서 20번, 20개 선진국 안에 드디어 2015년 안에 들어가. 그걸 30-50 클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30-50 클럽이 뭐냐면 30,000, 3만 달러 이상 된 국가가 50 밀리언, 5천만 국민 정도를 가진 나라가 전 세계 몇 개나 될 것 같아? 7개밖에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 있는 6놈이 궁금하잖아. 누굴까?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야.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한국, 여러분 나라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 살기 어려워요! 이런 새끼, 저런 새끼, 나한테 데려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데려왔더라고요. 반대기가 분 놈들이요. 아니면 어떻게 되니까 눈이 침침해지면서 앞에 있는 새끼야 고양이 새끼지 호랑이 새끼지 모르고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맞짱 뜨자마자 그죠? 그렇게 살기 어렵다는 새끼들이 그냥 전세방에 살면서도 착글도 나오냐 안 해요, 그러지? 그죠? 그렇게 어렵다는 사람들이 4인까지 처음 스마트폰 들고 다녀. 영철이 어딨니? 이제라도 무슨 말이야. 이거 왜 들고 다니고 이거 왜?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할 게 없어도 아르바이트 하면 두 탕만 뛰면 250만 원 이상 벌어. 왜 안 그래요? 몸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알바 천국이 생겼잖아. 이 개새끼들 그냥 알바 천국. 여러분 동감이 아니라 전 세계 다 돌아다니면 우리나라처럼 일하고 싶으면 일자리가 있는 데는 없다고. 아시겠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자리가 그렇게 쉽게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한국은 앞으로 선용하냐? 금년 말에 이게 가거든.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1년 반이 당겨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 그럼 왜? 이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왜 한국이 잘 가나요? 한 나라가 잘 되려면 세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잘 보실래요? 첫째, 외부 환경이 그 나라를 도와줘야 돼. 우리나라처럼 80%가 해외 의존돼 있어. 그건 더 그렇지. 우리나라 배는 20%만 자체 동력으로 가. 80%는 내추럴 윈드, 자연 바람에 의해서 가. 그게 역풍이냐 횡풍이냐 순풍이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배 속도가 달라져. 동의하시죠? 네. 여러분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으면 80만 원이 세계에서 들어온 돈이에요. 20만 원만 한국서 만들어졌어. 이게 20만 원의 흐름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100만 원의 흐름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서 한국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내부적인 여건이 좋아야 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그렇죠? 세 번째, 외부 환경과 내부적인 여건이 좋더라도 세 번째가 없으면 안 돼.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국민들이 하려는 열정이야. 패션. 이게 없으면 때려주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질 때 한 나라가 흥해.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그럼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스카이 대학 간다며. 그랑 똑같아요. 하나씩 따져봅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정 한번 보잔 말이에요. 이사장님, 대한민국 국민들의 열정은 상위 중에 하요. 상위지. 내가 볼 때 상상이요. 예, 명할 말이야. 전 세계 돌아다니면 코리안 쪽에 유태인 새끼들이 도망가니까 이 개새끼들 왔습니다. 그냥 싹 도망가잖아. 진짜예요. 그렇게 무서워. 한국 국민이. 전 세계는 5,500개 민족이 있어요. 말이 2천 가지입니다. 그 안에 한국 민족하고 맞짱 뜰 수 있는 민족은 몇 개 소개해드릴게. 페르시아, 그 다음에 여기 창업자 유태인, 얼로 올라가면 웅큼하게 센 새끼 하나 있어. 게르만, 독일 말이요. 밑으로 내려면 인도, 한국, 중국, 일본, 라틴 아메리카. 이게 전 세계에서 한국과 맞짱 뜰 나라입니다. 유태인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니까. 정말이에요.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이거. 여러분, 전 세계에서 한국은 열정이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직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바람 문화나 이런 거는 세계 어디 가도 없어.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 과목 됐잖아. 두 번째 과목 들어가자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여건은 상입니까? 중입니까? 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지. 세계랑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불어 대답하라 그러면 쉽게 대답할 수 있어. 중상인데 상해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대한민국 국민이 두 가지 갖고 딴지를 걸어요. 첫째, 이 박사님 대한민국의 정치하는 개새끼들 보세요. 이 개새끼들. 무슨 대한민국의 정치하는 새끼들이 무슨 중상입니까? 이 개새끼들 말이야. 개도 종류가 있어요. 똥개도 있고 요키셔틀리도 있고 푸들도 있다고. 대한민국 정치하는 개새끼들은 똥개는 아니에요. 개새끼들 말이야. 60년 지진 예측은 제법 짓는 게예요. 미국 애들이랑 비교하면 안 돼. 거의 250년 지졌어. 중국 유럽 애들이랑 비교하면 안 돼. 거의 400년 지졌다고. 60년 정치한 나라 치고는 전 세계 내놔도 틀림없이 중상입니다. 과거 60년 정치를 보세요. 싸우고 저러면서 올라가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고꾸라지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정치를 하고 있단 말이야. 저는 학생회장 출신이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 많아요. 옛날엔 진짜 국회의원 수질이 저질이었어. 요새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도 이 새끼들 이상하게 말이야. 학교 다닐 때 멀쩡한 새끼들이 그냥 여의도만 들어가면 이상한 꽁을 맞고 들어가는지 말이야. 이상해진다 말이야. 그 새끼들 말이야. 싸우고 그럴 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새끼들 말이야. 싸우면서 크는 거니까 이 그런 싸울 때 가서 부채질해줘야 돼. 이 새끼야. 야. 더 싸워 이 새끼야. 빨리 시간이 없다. 우리나라 중상입니다.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죠? 많은 사람이 태클 걸고 싶어하는 게 교육이에요. 이 교수님 당신은 대학 교수지만 대학이 뭐 주입식 교육이 애들 때려잡는 게 무슨 전 세계 무슨 그런 중상입니까? 잘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지하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인적 자원을 갖고 이 정도까지 오려면 주입식 교육이 없었으면 때려 죽여도 시크릿 한국에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장려적 교육 그리고 보편 타당성한 교육으로 뱃머리를 확 풀어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한 줄 아세요? 작년 6.4 지방선거 때 16개 교육감 중에 13명을 진보 세력을 뽑아놓잖아. 옛날에 이제 진보 세력이 13명대가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난리 납니다. 한국 교육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이지를 하면서요. 요새 조용하죠?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드릴게. 60년 동안 대한민국은 콘크리트 바닥처럼 단단한 아무리 누가 와서 무대에서 뛰고 지랄해도 무너지지 않을 교육 기반을 갖췄다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창조적 교육 쪽으로 한번 가보자.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저도 대학교에 있으면 한국의 교육을 가지고 중3이다 이러면 대학 교육만 갖고는 안 됩니다. 두 가지 신문교육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 보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야? 사회교육이고 하나가 산업교육이야. 산업교육, 오늘 이거 산업교육의 일환입니다. 모든 기업체 들어가 여러분들 뭐 취업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들어가 워크샵, MT, 그냥 무슨 OJT 무슨 그냥 한참 죽인다. 이게 전 세계 7대 강국이야. 바깥에 제 자동차가 와 있습니다. 우리 기사하고 비서겸 매니저가 내 자동차가 1년에 10만 킬로씩 돌아다녀. 지금 저쪽에서 죽으려고 근데 시발시발하고 앉아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냐? 대한민국 모든 연수원에 수석대학 빼고 설날 뜯고 빈방이 없어요. 그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7대 강국이야. 세계에서 7대 강국. 그러니까 삼성, SK, 현대, LG 이런 게 이렇게 나오지 대학에서 졸업 같은 것만 갖고 때려주면 안 돼. 하나 더 있어요. 사회교육. 빨리빨리 갈게요. 자,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세요. 동해, 구청, 시청 전부 평생교육이에요. 오시강 구청, 시청에 평생교육팀이 생겼을까? 이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가봐 전부 평생교육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봐 이영건 박사 지금 내 강의만 150개 있어요. 거의 5,000개의 강의가 무료예요. LGA 잘생겼다 잘생겼다 여기만 가입하시면 돼. SK텔레콤 동탑이고 거저야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사회교육이 전 세계 7대 강국인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 공부 잘해? 안 해? 그래도 대통령
마케팅 들어오면서 비로소 책을 읽고요. 내가 그 사인해주면서 그래,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하지, 이병을. 어디 갔다 온 거이고. 전부 공부를 안 해요. 앞으로 많이 하세요. 평생 교육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은 하루에 3탕 뛰어요. 아침에 노래교실 갔다가 점심때 수영장 갔다가 저녁 때 와인 댄스지 나발이지 안 되잖아. 야, 이거 가산탕 지나느냐고 심각하게 물어봐서 한 잔에 3개라니 얼마 드네? 그랬더니 집사람이 국천 가서 3개나 하는데 이거 14만 원이야 이 씨야발. 그런 이사예요. 그래서 한 5개 지내라. 눈앞에서 아주 사라지게.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 안 해? 안 해요. 기껏 스마트폰 보면 이런 거 들여다보면서 게임이나 하고 저라니 무슨 뭐 국회의원 새끼도 옷 벗은 여자 하나 들여다보다가 큰애나 걸리고 말이에요. 그러려고 스마트폰이 있는 게 아니거든. 엄청난 무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엉뚱하게 쏴. 기가 막힌 기관총을 줬는데 적군 쏘는데 안 하고 그냥 예명을 다른 사방에다가 그냥 헛방질로 앉아있는 똑같은 게 우리의 자화상이다 이 말입니다. 공부들 많이 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 제대로 하려면 공부 잘해야 돼. 대강 설렁설렁하면 불법 피라미드 다단계 되는 게 나쁜 다단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공인이기 때문에 우리 교통경무 잘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어떤 데서는 나를 부르길 꺼려하지. 왜? 너무 바른 소리라니까. 자기 입맛에 입맞는 강의를 했는데 이 새끼가 자꾸 딴 데로 가보자. 계속 여러분, 어쨌든 간에 한국은 내부적인 여건은 중상이에요. 하나만 보시면 되죠? 세계 속의 한국은 어느 방향으로 가는가. 이건 진짜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아침마당이 됐든 대통령 앞이 됐든 이거는 반드시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강의하잖아. 못 그리는 거지만 여기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 잘 들어봐요. 세계 속의 한국을 보려면 세계 지도가 보여야 되잖아요. 세계 지도가 뭔지 아주 오래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세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여러분 잘 아시는 국민항이에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조국 한반도 일단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잠깐 커져 이 새끼 흥분한 새끼처럼 말이야. 조그맣게 그리는 게 더 힘들어 지기를. 그랬어. 이거 우리야. 이 5살 내 짬지만 하는 거나 다 간다니. 이것도 무슨 수술한 것들이 남북 갈라졌다. 남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 박정원 사장님 보셨어요? 수술? 난 23살 때 5만 원 주고 했어요. 아세요? 잘하셨어요. 깨끗하게. 남자들 내게 군대 가기 전에 내가 하거든. 무슨 수술인지 아시겠어요? 여자는 못해. 돈 주고 안 된다니까. 난 보는 사람마다 다 이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서울서 부산까지 420km다? 시리즈에서 제주도가 1100km야. 70%가 산인데 산속에 아무것도 없어. 이게 우리 산수는 조개의 꼬라지야. 별명을 내가 붙였어요. 금수강선이라고. 절대 믿지 말아요. 레디센자면 전 세계에 나가면 이런데 수백 군데 있어요. 내가 그럼 금강산 갔다 와서 도타로 친구 새끼 있으면 손꼽고 잡게 이 새끼야. 금강산이 그렇게 좋냐 이 금수 같은 새끼야. 그럼 미국의 그랜드 캐년 보이면 바로 119 불러야 되겠구나 이 새끼야. 그랜드는 대단 그란 뜻이잖아. 캐년은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계곡이 얼마나 크면 이름이 대단 큰 계곡이야.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대단 큰 계곡. 그랜드 캐년 끝에서 그치 477km야. 서울 부산이 몇 킬로요? 420km잖아. 개성에서 부산만에 계곡이. 계곡이. 저 이해가 안 가지? 계곡이. 이 새끼들은 다 커요. 이 새끼들 말이야. 푸른 영화도 알잖아. 푸른 영화도 알잖아. 아이 좋댄다. 김하정 사장 좋아요? 김희정 사장이야? 김외경 가끔 보나 보네. 김 사장 얼굴 봐봐요. 난 솔직한 사람이 좋다니까 그래. 보면서 안 본다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우리 박 사장 보시나요? 그럼 가끔 보겠죠 뭐. 다시 보겠어요. 김 사장? 대답 안 하는 건 보고 있다는 뜻이고요.
암호다! 자, 농담이고. 아니, 부끄러워할 거 없어. 성인들끼리였는데 뭘 그래. 이 안에서만 살아라. 1인당 공수득 3,000달러면 넘어가. 작년에 얼마나 했어? 28,200달러. 북한 보세요. 아무리 개제를 해도 그 안에서 2,000달러 이상 못 넘어가. 아셨습니까? 아이, 정말 말씀. 그러니까 이 새끼들이 말이야. 금강산하고 저 개성공단 끊어놓고 요새 그냥 가슴 아래에 죽겠는 거야. 우린 스크래치를 한 건데 걔네들은 정맥을 끊는 거거든. 아시겠어요? 얘가 된통 걸렸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까지 제 남자 대통령한테는 딱 철수시켜놓고도 뒤에서 사바사바하면 다 열어줬거든. 이게 여자의 구성을 모르는 거, 이 개새끼가. 여자는 안 그래요. 남자들처럼 이 융통성이 없어. 그냥 가잖아? 그럼 박 대통령 안 해요. 그럼 그만이야. 그래서 아직 가슴앓이라고 했어요. 우리 그럼 어떻게 28,200달러가 된거야? 전 세계 237개국에다가 5천만 국민이 빨대 꽂고 그 새끼들 빨아먹고 있잖아. 이 개새끼들아 가만히 있어. 빨아줄 테니까. 영국. 여러분들 그 데드시가 여기쯤 있는 거야. 대강. 여기 이렇게 되나 이렇게? 요르단하고 이스라엘하고 적경지대에 있어. 내가 거기 봤는데 이게 옛날 기억이 맞다면 60km, 17km인가 그럴 거야, 호수가. 거기서 진짜 이렇게 들어놓아서 신문 본다? 일반 바다하고 달라요. 소금이 완전 소금으로 있어서 요르단 강에서 들어온 게 증발하는 게 계속 들어오는 거하고 양이 같아. 신기하죠? 수천 년을 그렇게 내려온 거야. 그래서 이름이 데드시야. 죽은 바다라는 뜻은 생물이 살지 못해요. 아시겠어요? 거기 있는 소금 갖고 만든 게 시크릿 화장품이라는 거 아니야. 나중에 기회 되면 반드시 성지순례 해야 돼, 거기. 데드시. 알았어요? 진짜로 돈 벌고 그러면 성지순례부터 해야 된다고. 아, 여기서 우리 시크릿 화장품 만드는 거구나. 이게 실제로 바위에서 보면 맑은 물인데 그 안에 보면 바위 안에 막 소금이 묻어 있어. 아주 신기합니다. 세상엔 너무 신기한 데가 많아. 아시죠? 네, 그전에 간에 영국 여기 일명 개새끼 하나 더 있지. 일본. 그래서 나올 때마다 뭐 병사들 새끼 말이야. 어떻게 전 세계 그런 인들한테 말이야 독도같이 내 땅이라고 지랄이야. 주민세 우리가 계속 내는데. 그러니까 아베 말이야 이 새끼 때문에 아주 시켜서 내가 아베 말이야 이 새끼 말이야. 아베 혼존지 병사들 새끼 말이야. 내가 학교에서 일본을 이렇게 씹으니까 나를 쫓아다니면서 예약점만 받은 새끼가 하나 있어. 뭐 이영봉 교수 킬러래나 뭐 있으라면서 별명이래. 이 새끼가 그날 김밥을 싼다고 잘못 산 건데 그날 뭘 잘못 먹고 나왔나 봐. 내가 일본을 막 씹었더니 손을 버쩍 들더니 교수님! 제가 신내기 나가는데요.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일본을 가라앉으라고 열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할 줄 알고 이 새끼야! 이거 지금 가라앉으면 안 돼. 이 개새끼 이거 반파제야! F 새끼야! 대수방에 여기 같은 새끼야. 우리 다음 밖에 다시 들어야 돼. 이거 방파제인 거 알아요? 해일이나 쓰나미나 지진을 여기서다 일단 차단해. 춘춘히 가라앉아야 돼, 이 새끼들 말이야. 나중에 우리가 큐! 그럼 그게 가라앉아야 돼.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아, 필리핀, 암살바, 하와이, 스리랑카, 마다가스카르, 아이슬란드, 그린랜드. 이게 세계예요. 아시겠어? 네, 여러분들 세계가 우리의 운동장이고 경제전쟁터입니다. 자, 이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전 세계는 237개국이 있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좀 선진국, 강대국 잘 사는 나라라기로 하네. 실제로 선진국 간에는 20나라고 우리나라 현재 21등이야. 선진국 문 앞에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말에 들어간다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과연 몇 등까지 갈 거냐가 중요하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전 세계 20년 안에 5등까지 가. 이 작은 땅덩어리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에이 이영국 교수님은 국수주의자인 것 같아 이런 새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국수보다 빵을 좋아한다 그랬죠.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미친놈이야. 제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미래학자들인 존 나이스미트, 엘빈 토플러, 폴 케네디 이 학교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고 제가 36년 동안 전 세계를 뛰어다니고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쪽으로 가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연관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부지런히 얘기할게. 선진국 가려면 그 나라 안에 두 개가 다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 A 아닌 B예요. A는 뭐야? 지하자원이 많은데 지하자원, 대학에 자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하는 걸통 일어나서 대답해야지. 없다. 일어나면서 아주 잘 알아. 그지? 그죠? 뭐가 없어요? 조용히 해. 뭐가 없는지 몰라. 오늘 공부 시간이니까 분명히 정리해드릴게. 대한민국 지하자원은 더럽게 없다, 개같이 없다, 짓불도 없다, 재수 더럽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란 말이야. 그럼 많은 사람이 나한테 물어봐. 아, 교수님, 웬만한 거 다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이래. 자, 볼래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중에 국산 원료 하나도 없어. 여러분 셋 중에 하나 입으세요? 면, 아니면 폴리에스터 기름이 앞선물이면 아니면 모직물이에요. 면은 99%가 수입이야. 폴리에스터 기름이 합성성이 걸리는 석유인데 이건 우리나라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요. 됐어요? 예. 전 세계 237개 중에 석유가 나는 나라 104나라야. 슬슬 열받기 시작하죠? 전 세계에서 반에서나 우리 넘는 거 아니야. 덜 열받게 되니까 우리 주변 국가에서 우리만 석유가 없어. 일본도 홋카이도에 있어요. 대만, 남제나 해상에 있다고. 러시아, 베트남같이, 중국, 베트남같이 우리만 광이야. 될 수 있는 땅이 없는 땅이에요. 없는 땅이에요. 저 젊었을 때 단군 할아버지 되게 미워했어. 이 쌍문 강군, 이 넓은 강덩어리 중에 병기처럼 여기다 왜 깃발을 꽂고 있지라냐. 아니 그렇게 못 마시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하늘에서 내려왔다며. 알고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어디 기름이 있는지. 그것도 못 마셔? 그리고 애꿎은 곰새끼 데려다 무슨 뭐 하늘하고 술 그게 천혜이고 지랄이냐 그래. 근데 내가 세계를 돌아다니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보니까 이게 알바기야. 기가 막힌 데가 알바였어. 다만 우리 민족에게 인내를 요구했다. 5,000년. 앞으로 또 지금까지 한반도에 사신 분들은 고생만 하셨어. 우리가 주인공이다 이 말이야. 계속 갈게요. 양모, 양의 털을 깎는 거 아니야. 어디 양이스의 털을 깎지. 전부 스위드야, 스코틀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잉글랜드.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중에 국산물 하나도 없어요. 먹는 거 77%가 수입이에요, 우리나라가. 길게 안 갈게요. 그 다음에 건물안에 들어간 철근, 철근이 원래는 철광석인데 99.997% 수입이야. 알루미늄 사슈 100% 수입이야. 스테인리스 스틸 100% 수입이야. 이런 데 보면 나무로 깔았잖아. 이게 무슨 설악산 나무야, 대둔산 나무야, 도암산에 올라프라 토암산 나무야. 에? 이게 전부 99%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남미, 가나, 브라질, 아프리카에서 다 들어올 거야. 이 방안에 국산이 없어. 바닥주 전부 석유요. 우리는 이와 같이 지하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즉 A 갖고는 안 볼까? 근데 A를 갖고 간 나라가 20개 선진국제 8개밖에 안 되고 12개가 바로 B를 가지고서 그게 여러분 오늘 모이게 한 게 바로 사람의 경쟁이에요. 인적 자원의 경쟁력을 갖고 간 나라가 12개예요. 일본,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랜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핀란드, 영국, 스웨덴 이런 나라가 전부 B를 가지고 왔어. 우리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가죠. 그 새끼도 들어갔는데 우리가 왜 못 가? 예병을 그냥 무슨 병신짓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보니까 한국이라는 배를 밀어주는 바람도 역풍이나 횡풍이 아니라 순풍이 밀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한국이 잘 된다는 얘기를 할 거야. 지금까지 전 세계를 밀고 있는 나라가 어디요? 미국입니다. 무진장 센 새끼가 하나 있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 이게 알래스카 한반도의 6배 반이야. 이게 본토야. 이게 합치면 한반도의 42배, 대한민국과 미국대. 그게 미국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전 세계를 꽉 뭘로 A+E 모든 지하자원이 다 있어 미국은. 보세요. 동시에 미국은 4계절이 집단이 다 있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항상. 이해가 안 가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항상 집단 안에 있어.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간차가 3시간이야. 비행기로 6시간. 우린 여기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려고 그러면 10분 있다가 조금 있다가 내릴 준비해서 이제라는 말 있잖아. 엄청난 나라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인적 자원마저도 전 세계
설명드릴게요. 전 세계 좋은 대학교 중에 뭐가 있나 보란 말이야. 한국 대학이 3,330개야. 미국 전 세계 5,000개 대학이 미국에 있어. 전 세계 대학 3만 개가 있어. 그중에 좋은 대학교 100개를 뽑으면 30개 대학이 미국 대학이야. 엄청나죠?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제가 다니는 뉴욕 대학, 시카고, 버클리, UCLA, 무슨 예명할 다 있잖아. 그런데 한국 대학은 딱 3개 들어가. 서울대학교, 카이스트, 포항공과대학교. 그런데 밑에서 왔다 갔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만 졸업만 등하고 3개 나눠서 다른 기업하고 맞짱떠서 이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기업에서 산업교육과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교육이 백합되지 않으면 절대로 지금의 한국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이 인적 자원의 경쟁력도 전 세계에서 최고인데 A 지하 자원이 그렇게 많아. 모든 지하 자원이 다 있어. 우리 모든 지하 자원이 다 없잖아. 억울하잖아요. 미국이 가장 큰 지하 자원이 뭔지 아세요? 엉뚱하게도 먹거리야. 농산물을 꽉 먹거리를 주고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보실래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야. 잘 보세요. 1년에 지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70억이 먹으면 재고가 빵이야. 즉 흉작이 어디선가 나면 곡물 가격이 올라떨어져. 급등해. 더 이상 생산이 안 돼. 왜? 생산할 수 있는 땅이 없어. 아시죠? 그런데 그 70억 중에 12억을 매기는 그 평야가 미국에 있어요. 나중에 우리 이종찬 사장님이 그룹에서 일 잘하는 사람 있으면 1년에 4명씩만 뽑아서 여기 보너스 여행을 보내주시란 말이야. 애리조나하고 본사지 아마 세크리시?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아리조나 안 지나는 여전히 가는 게 있어. 뉴욕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자동차로 4사람이 여행을 하게 해주는 거야. 반드시 4시 가야 돼. 11시간만씩 운전해야 돼. 11시간만 46시간 운전해야 되는 고속도로가 있어. 4,600km. 서울 부산 11대. 이거 혼자 가면 안 되지. 그죠? 나 여기 27살 때 혼자 지나가다가 완전히 울었어. 너무 무서워. 가도 그냥 똑바른 고속도로인데 그것도 왕복 8차선 12차선. 이야, 대단한 새끼들이에요. 근데 여기를 지나가는데 한반도에 9배 반짜리 평야가 있어. 한반도에 9배반 30시간 정도를 지나가는데 30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펼쳐지는 게 뭔지 알아요? 일과 독서와 공부. 일과 독서와 공부. 일과 독서와 공부. 제 막둥이가 운전하는데 남이 3사람이 낮잠 자고 일어나서 막둥이한테 엑스라를 깨시게 안 가고 그 자리에 계속거든요. 아, 엄청나. 그러니까 비행기로 씨를 뿌리지.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씨 뿌려와 전라도에 뿌리게 그냥 경상도로 넘어. 여기 가면서 운 이유가 놀래서 울고 하나 억울해서 울었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맨날 외운 게 뭐야? 한국평야는 기포평야, 기능평야, 나주평야, 호남평야 그랬네. 그건 뜰이었어. 얘가 무슨 뭐 평야야 이게. 세계는 그렇게 넓고 할 일이 많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드시 같은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도저히 상상이 안 돼. 그죠? 예, 아주 정말 재밌습니다. 예, 정말로 세상하고 야, 뭐 이런 데가 다 있습니다. 아까 그 그랜드 캐니언은요, 끝에서 끝까지 헬리콥터로 내리지 않고 가는 데만 2시간 반 걸려. 2시간 반 지나가는데 계곡이다. 이제는 2시간 반. 이제 아시겠어요? 엄청난 게 세계입니다. 자, 그전에 간에 이놈들이 전 세계를 꽉 쥐고 있는 거야. 남자로 치면은 불알 2쪽을, 미국이 각 세계 모든 국가의 불알을 2쪽씩을 다 쥐고 있는 거야. 남자는 불알이 2쪽이거든요. 가끔 한쪽짜리도 있긴 해. 쪽불알이라고. 쪽불알 보신 분 있으면 연락주세요. 010-7406-8848. 크게 쏠게.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네 그랬다 쪽불알 만나면 반드시 사인 받아서 그걸 부족 대신 가슴에 품고 다녀. 재수가 그렇게 좋대잖아. 정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떡하지 못 봤는데 지난해 현대그룹에 신입사원 강의 갔다가 나와가지고 한 2주쯤 지났는데 문자가 나왔어. 교수님이 찾던 그림이 접니다. 이 새끼를 만나야 되는데 지금 바빠서 못 만났어요.
내 책에다 사인해주고 그 새끼 사인을 받아와야 돼. 이거 이 가슴에 풍부는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 한번 해봐. 그저는 남자는 불알이 그쪽이거든요. 전 세계 불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해. 한국 불알, 일본 불알, 대만 불알, 필리핀 불알. 기분 좋은 잘 만져줘 새끼가. 기분 나쁘잖아? 만지던 불알을 꽉 쥐어. 이게 사람 죽이는 거야. 불알 조이기라고. 남자만이 하는 슬픔이야. 여자들은 몰라. 결혼하신 분이나 남친이 있는 사람은 뭐 남자가 바람 피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싸울 거 없어. 이 자빠질 때 가서 조용히 눌러버려. 가정의 통화가 금사운되잖아. 진짜요. 아이고. 저는 한국도 1945년 이후에 70년째 불알부터 걔네들 손에다 올려놓고 있는 거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그쪽 대통령한테 귀에다 속삭이잖아요. 형님 아프지 않게든 살살 만들어주시고 저 오른쪽 불알 더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이런 거 한미관계다 이러고. 미국이 그렇게 센 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돈의 27%가 미국에서 나와. 쉽게 설명드리니까 여러분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어. 27,000원이 미국서 온 돈이야. 여러분 재산이 1억이야. 2,700만 원이 미국서 온 돈이야.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내 강의 듣더니 손을 들더니 저는 양키랑 거래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라고 하겠더라고. 한국에 들어온 돈은 27%가 미국서 따라온 돈이다 이 말이야. 미국이 그렇게 센 나라입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가 이 새끼 전 세계를 잡고 있는데 얘네 대멸림이 없었겠어요? 여러 놈들이 없었지. 두 놈만 얼른 토산지석에 예를 삼고 한계 미래로 갈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찻길이 있는 새끼 있도록. 이거 절대 타면 안 돼. 230시간 동안 기차 속에 있을 거 있잖아. 10박11일.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그냥 가는 거야. 이거 치워줘는 자기하고의 끝없는 싸움. 어기자고 싸고 내려보면 벌판이야. 어기자고 싸고 내려보면 벌판이야. 아시겠어요? 11,000km, 서울 부산 25번, 전 세계에서 가장 길다란 기차, 그게 시베리아 횡단철도라는 거야. 절대 타지 마세요. 아주 죽는 줄 알았어. 대한민국 땅의 200배, 미국 땅의 2배, 과거 소련, 지금 러시아 얘기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마스코비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아시겠어요? 이 기차. 기왕이면 이사장님한테 부탁드리면 시크릿 사업 시작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1년에 4번씩 더 기본하고 얘가 사업 시작하려고 그래놓고 당신 움직이지 않은 새끼 4명 여기 보내라. 엉길 잘 갔다 오세요. 우리 대사장님 말고. 얼마나 걸리냐. 230년 10박 11일 내년에도 그저랑 후년에 또 보낼게요. 거기 다니는 사람이 완전히 개조가 돼서 와. 네, 한성에 나가요. 여기 내가 왜 왔나? 다시 오는 게시키구나. 인간 만세, 이종상 그룹장 만세 이제라고. 미국보다 땅이 2배나 큰 러시아가 과거 소련이 미국한테 싸우다 졌어. 왜? 사회주의랑 공산주의랑 그것도 있어. 하나 중요한 게 있어. 김외경 사장님 이제 쳐다보네. 괜찮아? 김외정. 김외 여기서 비춰서 잘합니다. 이제 안 잊어버릴까 난 그지? 김외영. 김외영 사장. 포르노 좋아하는 여행. 김외경. 그래서 외영. 경. 존경할 경사야? 아니야? 그럼. 응? 안 들려? 경사경자. 외자는? 어? 바꿔. 외경. 오케이. 이랬어. 김외경 사장. 자, 여러분, 누냐고 같이 가서 봐. 그런 거 보는 게 있대. 좋댄다. 농담이에요, 농담. 저 농담 잘해. 괜히 진짜로 들으면 안 돼. 김영 사장이 그럴 여자가 아닌데 보니까. 갈까? I'm ready. I'm ready. 준비되어 있어, 난. 자, 농담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한테 소련侵略가 뭐냐면 식량이 작업이야. 미국보다 땅이 2배나 커. 인구는 미국의 반이야. 그러니까 식량이 왜 작업이 안 돼? 추워. 9월부터 눈이 온다? 4월 말까지. 눈도 아주 탐스럽게 와. 펑펑. 걔네들 겨울에 풀모자 쓰고 다니고 저대로 세션 아니야? 그거 영하 1, 2도만 되면 모스크바 같은 데 보면 반팔 입고 다니는 새끼들 많아. 이 새끼들 희한하게 진화했더라고. 이 새끼들 털이 부슬부슬 나고 말이야. 영하 30도 되는 데서
30분만 모자 안 쓰고 다니잖아? 그럼 뇌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해. 안 믿어지세요? 이따 집에 가서 냉동에 버리고 놓고 30분만 간단한 인상 실험은 나올게요. 머리끈에서 여보! 그랬는데 여보! 이지라고 엄마! 그랬냐? 엄마! 이지라고 그게 추워요. 진짜 춥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KBS 다큐멘터리 했는데 사람이 사는 중에 가장 추운 곳을 찾아가다 역시 없어요. 한마을에 술록 47번을 데리고 사는 새끼 있어. 그 새끼 술록하고 얘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나만 거기 가서 온도계에 카메라를 딱 댔어. 몇도인 줄 알아요? 마이너스 63도. PD가 인터뷰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사시는 동안에 제일 추울 때가 몇 도였어요? 마이너스 70도요. 이제라고 하더라고. 그게 러시아입니다. 동토의 땅이야. 러시아는 앞으로 미국하고 맞서 못 둬요. 언제까지? 식량 자급할 때까지. 현재 과학으로서는 식량 자급이 불가능해요. 됐어요? 예? 옛날에 소련하고 미국하고 싸울 때 우리 이사장님이 미국한테 잘생겼으니까 내가 악독하게 생겼으니까 소련할게. 둘이 싸우다가 소련은 미국한테 영어로 타임 투 타임 가끔씩 가서 식량을 들여다먹으면서 싸워서 적군한테 저녁은 주는 게요? 유치를 상대방 저 주고 먹고 나와 이 새끼야. 김치국에 밥 먹으면 나와라. 또 싸우자. 굶겨주긴 않는다. 인도주의적으로. 진짜예요. 많은 분이 그래요. 그럼 딴 나라에서 수입하면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얘기야. 가서 수입을 하면 그 나라는 다시 미국 가서 수입을 해다 써야 돼요. 세계는 아까 얘기했죠? 수요와 공급이 빵이라. 네, 미국이 12억을 생산하는데 3억 저먹고 9억을 얘기했어요. 한국 이 칸에 들어가있어? 안 들어갔어? 들어가있어. 야시스가 무서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두 번째 미국한테 뱀가 혼난 새끼에서 와라쿠 시완이 번졌어. 일본 개새끼. 이 새끼 어떻게 독도가 지냈다. 이 새끼 나올 때마다 이제 목조리기들하고 싶어요. 교자 새끼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새끼 괜찮은 개새끼요. 1945년대 완전히 망한 다음에 35년 만에 1980년대 저 새끼 2등으로 올라왔잖아. 와라쿠 시완이 번졌어. 이지라면서. 세계가 나이 하나서 일본, 일본을 배우자고 말이야. 대단했지. 이때 얘가 잘했어야 되는데 이때 자기 관리를 잘못해서 몹쓸 병에 걸린 거야. 이게 간땡이 붓는 병이야. 간이 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눈이 침침해지면서 앞에 새끼 고양이 새끼인지 호랑이 새끼인지 모르고 아무한테 맞짱된다고 했잖아. 미국이 절로 지나오면 옛날에 좀 쳐서 인사하던 새끼 형님 안녕하세요! 1985년도에는 급기야 간이 통통 부어서 미국이 앞으로 지나가는데 거기다 대고 어이! 아 뭐라고 이 개새끼한테 어이! 아, 너 일로 와봐, 이 병신 같은 새끼한테. 왜 낮에 4시 오고 가? 왜 일로 와, 이 개새끼야! 그랬더니 기모노 입고, 기다짝 끌고 이지라면서 이러면서, 오는 거를 그냥 미국이 1945년부터 만져만 주던 불알 유적을 1980년, 40년 만에 걸어오던 일본의 불알을 꽉 쥐는 거야. 이 새끼야! 걸어오던 일본이, 재밌어, 얘기하세요? 360엔의 엔달러원이 120엔까지 떨어졌습니다. 도요타 자동차 한 대가 $10,000에 미국에 수출되는 게 $30,000 수출이 돼야 돼. 수출될 수 있어? 안 돼? 안 돼. 일본에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쫙. 그걸 환율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 2등이 1등 앞에만 가면 꼼짝을 못해. 왜? 2등은 미국의 5분의 1밖에 안 돼. 근데 그 일본에 그 5분의 1이 한국이야. 국제경제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는 아직도 미약해. 그러면 앞에 있는 놈들을 어떻게 쫓아가느냐 말이야. 라고 봤는데 하늘이 진짜 하나님이 도우려고 그러는지 28년 전부터 전 세계에서 떡발이 전세 하나가 매일 밤에 혼자 일어나서 아령하고 역기하고 파워슬라이드 하는 새끼가 있는 거야. 이월산수 이세라. 아 중국이 뜬 거 아니야 새끼 말이야. 이게 대학의 100배라면 새끼 101배예요. 쉽게 그리는 거야. 이 새끼 그냥 28년 동안 이제라도 하니 미국의 삿발을 잡아서 니하오 한판 이시라면서 중국의 등장은 1세계를 완전히 뒤집어놨어. 되게 2등 단위로 올라자. 이거 비켜 새끼야. 이 중국의 등장은 237개국의 한반도의 가장 큰 떡덩어리를 떨었어요. 3.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의 등장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제는 3사람 중에 한 사람
반드시 중국을 통해서 어떤 일 하든지 직접 간접적으로 성공 출세 부자가 되게끔 만드는 기가 막힌 반석이야. 그러면 중국의 등장이 왜 한국에게 가장 좋으냐, 이것만 보면 되잖아. 그래서 세계표를 그린 거예요. 이게 제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산이야. 5,000평짜리 땅. 나나 여러분이나 5,000평짜리 땅 물려받을 수 있잖아요. 종중산의 일부에도 이해명할 제기를 하는 중요한 건 어디 있느냐지. 내가 여러분하고 받은 게 서울 명동에 있다고 쳐봐. 평당 2억이래. 5,000평이 1조야. 내가 여러분 그런 거 받았으면 이런 데서 안 만나도 돼. 이해명할 무슨 시크릿이요.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의 혁명을 일으킬 시크릿은 무슨 개 같은 소리요. 이미 1조가 있는데 집에. 내가 여러분하고 받은 5,000평은 어디 있는 거야?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지적도 누구 공인 중에서 추적하더니 시외로 한참 빠져나가더니 오늘 야산 옆에 있는 밭을 내려다보더니 공인 중에서가 두리번거리더니 내 손을 꼭 잡고 하는 소리가 이게 네 것 같다. 무슨 나가고 있어요. 불길한 얘기가요. 혹시나 해서 군청 가서 관계서를 때 봤더니 네자가 선명하게 적혀져 있어. 절대 뭉치. 평당 13,200원. 곱하기 5,000평이나 6천만원? 강남의 아파트 2평 사니까 땡이야. 그래서 내가 미국서 안 들어오려고 침해됐었다 이 말이야. 내 눈에 그게 절대 농지로밖에 안 보였으니까.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우리 집에 100판매짜리 야산에 엄청난 신도시가 들어서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도시가. 그런데 신도시가 생기면 들어가는 진입 도로가 뚫리는데 그 도로가 우리 5,000평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럴 때 쓰는 종교 용어가 있잖아요. 할렐루야라고. 할렐루야. 지난번에 승보공교에 이 장로님 500명이 워크숍을 한다고 해서 내가 갔더니 거기 승보공교회 1등이 누구지? 뭐 창업한 사람? 무슨 목사? 조영기 목사가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나보고 강의를 했다는데 조영기 목사가 했겠지? 이제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강의를 하고 한국에 미래했더니 이거 좋은 얘기 나올 때마다 그냥 에브리바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할렐루야 이제라. 한때 나 할렐루야 100번은 나온 것 같아. 또 가고 싶다. 근데 말이야, 전 세계에서 들어가는 구멍이 유일하게 희한하게도 어디는 안 할 거란 말이야. 이게 전부 산맥하고 대평원이랑 들어갈 데가 없어. 이게 전부 사막이에요. 여기 전부 산맥이고 정글이야. 중국의 산면을 들여다보면 전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낼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 근데 유일하게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어디야? 바로 여기요. 근데 마카오, 홍콩, 대만은 직장이고 아니라 딱 서해안 앞바다만 딱 난 거야. 이걸 미래학자들이 모여서 오래전에 뭐라고 해서 한반도의 21세기 지정학적인 변화다. Geopolitical change of the Korean Peninsula on the 21st century.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좀 쉬운 말 없어요. 서해안 시대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드디어 서해안 시대가 열려서 중국이 뜨면서 10개 중에 7개로 꼽힌 세계를 정해요. 대한민국이란 배가 하는데 깃바람이 우와! 이게 선진국을 쫓아가는데 7년 이상의 시간을 앞당겨줬어.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중국보다 뜨라고 무슨 고사 지낸 적 있어? 그 새끼가 뜨는데 우리가 좋아요. 후군이야. 국가에는 운이 있어요. 개인도 운 있는 거 믿으시나? 고스톱을 칠 때도 운 있잖아. 배가 잘 돌아야 되고 뒷장이 잘 맞아야 됩니다. 시커 먹는데 이제는 안 되나? 재수는 뭐 싸는 걸 뒤집어 먹는다? 이제는 안 써. 우리나라 드론 패도 좋고 뒷장이 그렇게 잘 맞는 나라입니다. 아셨어요? 한국 대단한 나라예요. 중국이 뜨면서 우리나라 얼마나 변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장님 주머니에 100만 원 있으면 27만 원이 중국 쏘았어. 작년에 18만 원이 27만 원이 미국 쏘았어. 17만 원이 중국 쏘았어. 엄청난 변화죠? 인천국제공항 개항일에 한 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지. 작년에 5천만 명이 들락날락거리면서 전 세계 세 번째 나쁜 공항이야. 중국 때문에. 난 어제 경주 돌아오면서 어제 잤거든요. 좀 일찍. 어제 대구에서 강연이 있고. 자전 대면 건도가 됐든 뭐든 전부 중국 사람이 니하오 이제라고. 아침 먹으러 왔는데 니하오 이제라고. 옛날 같으면 전부 스마니센 아리가리 또 고자이마스 이러던 것들이. 아가리 또 고자이마스. 요새 개콘 버전이요. 개콘을 즐겨보시는 바는 알아. 오늘 밤 9시 KBS ETV. 스마니센 이제라고. 가짜 일본인이요.
아가리 또 보자 이 말씀이죠.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중국이 뜨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최고. 그래서 이 바람이 앞으로 한 30년 더 가. 여러분 찾아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중국을 통해서 성공 투세했던 겁니다. 시크릿에 앞으로 전 세계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이야. 글로벌 비즈니스로 여러분이 여기서 해서 중국을 링크할 수 있다면 엄청난 시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늘 염두에 두시면서 글로벌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자, 어쨌든 간에 이 녀석이 뜨기 시작하면서 한국이 뒷바람을 이해하시죠? 긴 얘기를 오늘 짧게 한다면 중국에 등장한 것 하나가 더 없는 게 인터넷 혁명이야. 인터넷 미국이 만들었잖아.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잘 바꾼 거야. 실제인데 우리하고 제일 잘 맞아요. 손가락에 하는 건 좋아요. 손가락에 민감도가 대한민국 1등인 거 아세요? 젓가락질 하는 사람이 아이스앤 포크로 스테이크 잘라서 먹는 사람도 30%가 더 민감해요. 전 세계에서 젓가락질 하는 나라가 23나라 정도 될걸? 근데 우리 빼고 전부 나무 젓가락질 한다? 우리 만주도 식젓가락질이에요. 실도 안 나오는 나라예요. 신기하잖아? 식젓가락질 하는 사람이 나무 젓가락질 하는 사람도 민감도가 10%가 더 높아. 전 세계에서 1등이라니까. 왜? 똑같은 기관 단총을 줬는데 왜 제일 빨리 꺼냈을 수 있어? 이상한 걸 들여다보고 있어서 문제라니까. 세부 국회의원 새끼 말이야. 이러다가 사진 찍혔잖아. 이 개새끼야 뭘 보냐? 여자 벗은 거 보고 국회에서 흥분하고 지랄해.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더니. 아이고 재밌어요? 내가 더 재밌어. 내가 더 재밌더라고.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마시는 게 아주 즐거운 일이거든요. 왜? 국민들의 수준을 높이는 게 제 미션이거든요. 아세요? 국민들의 수준을 높이는 게 제 미션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42권이나 썼잖아. 바깥에 2권 책은 거 가져왔어요. 성공 에세이라는 책하고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면 성공에 대한 거 있느냐 해서 와서 사인들 받으셔서 지금 공부하세요. 제발 공부 좀 많이 해야지. 관리의 명화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돈을 벌어보려고 안 돼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스마트한 줄 알아? 그냥 뭐 대강해가고 그냥 뭐 대강 어부치를 얘기하려고 그래. 안 됩니다. 아는 사람들이 저한테 금세 질문 들어와. 시크릿은 어떻게 삽니까? 박사님 이제더라고.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루 써야 돼. 자, 어쨌든 간에 한국은 이게 전 세계 1등이야. 얘랑 중국의 뒷바람이 한국을 우왕 밀어줘 있겠어. 작년에 지나서 이제 금년에 3만 달러 들어간다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 세계 IMF 통계로. 그럼 언제 더 잘했냐? 10년 후를 보라면 2025년에 전 세계 7대 강국 안에 들어가 5만 달러. 알았어요? 2035년 여러분한테 20을 하셔. 그러나 전 세계 5대 강국까지가 1인당 국에서 6만 3천 달러. 현재 미국의 1인당 국에서도 6만 3천 달러야. 미국이 이렇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20년을 쫓아가야 오늘날 미국이 된다? 그것도 달러로만 그래. 지하자원 보면 아무것도 없지. 미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절대적으로 엉터리가 안 돼. 왜 FDA나 이런 게 온총을 차고 다녀요. 엉터리 같은 제품은 바로 현장 삭발권이 있어요. FDA가. 옛날에 여러분 아시는 알카포네라고 아시나? 시카고의 게임입니다. 그걸 잡은 건 FDA가 아니에요. 누가 잡았는지 아세요? IRS라고 인터널 레버리 서비스 국세청하고 그리고 FDA가 같이 잡은 거야. 양주 밀주한다고. 그 자리에 현장 체포권이 있다니까. 사살권이 있어. 미국 무서운 나라입니다. 어린 거야. 이러고 가서 엄청나게 센 새끼. 이 새끼들이 200년 동안을 걔네들은 뭐 지지면서 국가를 탄탄하게 만들어 놨거든. 우리나라 그 나라를 따라가려면 아주 멀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래서 한국은 전 세계 5대 강국까지 가는 게 우리나라의 맥시멈이야. 더 갔으면 좋겠는데 안 돼. 5대 강국은 어딜까? 궁금하잖아요? 아시아에 3나라 있다? 외경씨 어딘 것 같아? 아시아에 3나라. 중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이런 예명을 어떻게 이러면서 내 얼굴만 쳐다봤어요. 감이 들어야지. 안세 빠졌나봐. 한국, 중국, 일본 세계 5대 강국 중에 3나라가 한국이죠.
동양이 있습니다. 서양이 두 나라인 거 아세요? 그게 뭐야? 바로 아까 얘기해서 미국하고 하나 어디다 그래서 세색이 하나 있다 그러지? 독일이에요. 영국, 프랑스, 이태리가 우리 발 밑으로 들어가. 그게 한국의 미래다 하는 걸 이영문이가 얘기하면 나 미친놈이야. 내 얘기가 아니라 존 나이스미터, 에드윈 투클러 케네디 세계적 미래학에서 나오고 더하기 그러니까 36년 동안 뛰어다닌 걸 KBS, MBC, SBS 모든 방송에 나가서 강의해도 악플 하나도 안 달리는 거예요. 보통 JP 모건 스탠리 세계적인 투자 정보 회사인 여러분 잘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는 대한민국 2등까지 갈 거라고 계속 그러잖아. 그럼 믿지 마세요. 계속 나 한국에다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유태인, 우리 지금 시크릿의 오너들이 아마 유태인 계통일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5대 강간에 못 들어가면서 지혜서 다 조정해.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 그죠? 전 세계 재산의 0.1 인구가 이 사람들이 260만이니까 전 세계 인구의 0.2%인가. 그런데 전 세계 재산의 30%를 갖고 있어. 알아요? 그게 유태인이야. 무서운 회사입니다. 제수이가 무서운 사람들이야. 굉장히 13살 때 아이들에게 첫 번째 성일식을 치고 5만 달러를 줘. 주변에서 와서 충산식은 베이스로 이게 너의 처음이자 마지막 아빠 엄마가 너한테 주는 투자금이니 지금부터 관리를 해라. 저 대학교 다닐 땐 부모하고 상의를 해서 관리하고 대학교 다닐 때부터 본인이 관리하게 만들어. 5만 달러 우리가 그러면 약 6천만 원 정도를 준단 말이야. 13살짜리한테. 모든 유태인이 거의 다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돈에 관한 아니야. 빠삭해. 내가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유태인,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유태인인데, 이야,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주 칼이야. 비즈니스에 관한 아주 칼이야. 그냥 칼날이야. 그런데 쥐끝이 없어요. 제일 전 세계에서 유태인들이 잡고 있는 것 중에 무서운 게 다이아몬드 상이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상에는 거의 계약서가 없어요. 내 책에도 나와요. 다이아몬드를 사고 파는데 계약서가 없어. 어이, 조지, 몇 개만 주세요. 알았어. 진짜 정확한 걸로 보내. 예. 이걸로 끝이야. 거기서 한 번 거래를 잘못했다. 걔는 전 세계 모든 다이아몬드 시장에서 그냥 아웃이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유태인이 그렇게 트레이닝 되는 사람이다. 시크릿 본사가. 이게 한 1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내가 좀 봤어요. 회사를. 미국에서 잘 만들어진 회사더라고. 미국에서 평균 기업의 연령이 5년이 안 돼.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요. 한국은 거의, 미국은 한 7년 정도 되고 한국은 한 5년이 안 되는데 벤처 기업은 평균 2.8년인가 그래. 그래서 기업이 10년을 남기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경쟁을 못 견뎌서 무너지는 기업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한 10여 년 됐을걸? 이제부터는 잘 견딜 수 있으리라고 봐. 시내 나가면 뭐 앞에 있는 새끼들이 때려부시고 무슨 어거치기하고 별짓을 다 하고 별거 다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견디는데 시간이 필요해. 아셨어요?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한국은 앞으로 전 세계 선진국 가장 안 가다. 중요한 건 선진국을 가면 다 좋으냐 이게 문제야. 세 가지 나쁜 병을 같이 몰고 와. 그걸 선진국 신드롬이라고 그래. 좋은 점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야, 우리 선진국 갑니다! 그러면 그냥 굿하면 되는 거야. 기분도 타고. 페스티벌. 근데 세 가지 병이 오는 거를 못 견디면 선진국 병에 걸리면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져. 첫째가 오래 살아. 여기 계신 분들 요즘에 평균 연령이 80이야. 여러분들 젊은이들 20대 30대 전부 100세 살아. 진짜 100세 살아. 이제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 병원 들어가 보세요. 어휴, 보험은 게 있으시죠? 이제라면서 저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품을 할까요? 비품을 할까요? 이제라면서 막 가로. 앞으로는요 웬만한 내장들 갑니다. 진짜예요. 이미 갈기 시작했어요. 100세 사는 게 전혀 문제없고 돈이 잘 살면 100세가 좋아. 없이 살면 아주 지옥이야. 두 번째, 평생 직장이 없어져. 평생 직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정신과 치료를 강력히 권고한다니까.
나같이 SK에서 사장까지 하는 데 나오잖아. 지구 아니잖아. 또 어떤 사람이 그래. 저는 공기업 다녀서 60까지 가능한데. 좋아. 100세까지 살면 몇 세까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거의 80까지 일을 해야 돼. 60까지 공기업에 있다고 철밥통을 차고 나와도 20년을 더 일해서 두 번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걸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야. 왜? 한국에는 이런 현상이 처음이니까.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100년 전부터 있었던 현상이다 이 말이야. 넘버 3, 가장 무서운 병이야. 상대적 빈곤감이 커져. 여기 옛날보다 못 먹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옛날보다 나쁜 옷 입고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옛날보다 나쁜 집에 사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시오. 본인이 사업하다 망한 사람 아닌가면 다 옛날보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거 먹으면서 시발이야. 왜? 자기의 과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이랑 비교를 하잖아. 이게 사람 죽이는 병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여성으로 비유하고 남자도 하나 비유해드릴게요. 여성들 제일 많이 그런 거 비교하는 게 명품 핸드백 같은 애가 볼 때는. 왜 이렇게 명품 핸드백 좋아하고 덧칠할게야. 나 36개월 활고 끊는 여자도 봤어. 루이비통을 가지고 나 선물 사러 들었더니 어떤 여자가 36개월 끊는데 제 귀가 놀랬어. 그래서 살짝 훔쳐봤지. 누구한테? 선물하는 줄 알았어. 제 얘기를 나중에 보니까 급백을 지가 들고 나가는데 중요한 건 전혀 안 어울려. 진짜들한테 가짜 같더라고 제 얘기를. 그걸 왜 사고지랄이야. 여러분이 혼자 지리산에 산다고 생각해봐. 루이비통 메고 진달래꽃 끼고 도라지 캐러 가면 그냥 미친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갖고 싶어? 왜? 동창회 갔더니 영자 인연이 들고 나왔거든. 나하고 학교할 때 공부도 못한 년이 말이야. 남편을 잘 만났는지 샤발년이 그냥 나보다 좋은 걸 들고 나왔어. 속으로 이 와신상담 절치부신 너 2년만 기다려라. 집에 들어서 남편이 메어지기 시작해. 병시같은 새끼 결혼하기 전에 나를 그냥 사방에 끌고 다니고 무슨 하늘의 별까지 따라다 줄 것처럼 그냥 나를 꼬시면서 모텔을 끌고 다니더니 새끼도 술 처먹고 들어와서 자야 이 새끼야. 일어나 개새끼야. 너 술 3번만 하면 그냥 하나 사봤다 이 병시같은 새끼야. 싸우고 이혼율이 높아져. 진짜 자살률이 높아져. 그리고 우울증 환자율이 높아져. 대한민국 우울증 환자가 260만이랍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내 친구인데 의대 중에 공부 제일 못한 새끼가 정신과 갔어. 무슨 정신과 간 새끼가 돈 제일 많이 벌어 이렇게 말이야. 아시겠어요? 옛날에 후진국에 우울증이라는 게 없어. 우울할 시간이 어딨나. 콩과 배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먹고 살만하니까 사방 쳐다보면서 우울한 거예요. 남자들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딱 보니까 영철이 새끼 학교할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한 새끼야 말이 분명히 내가 좋은 데 취직했는데 나보다 좋은 차를 타고 왔어 이 새끼가. 남자는 자동차에 민감하거든. 이 새끼 한 2년만 기다려라. 와신상담 절치부신 더블잡 쓰리잡 시크릿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이 새끼 2년 뒤에 좋은 차 타고 올게.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2년 뒤에 한나게 이 차를 타고 왔어. 영철이 새끼 어디 갔어? 그래서 애들이 요트 타러 갔어? 이제 나가는 거야. 그걸 상대적 빈곤감이다. 세 개를 합치면 뭐야? 오래 살아야 되는데 평생 직장을 없애주고 상대적 빈곤감은 커진다. 라고 이영공 교수가 지금 오후 날씨를 기상 캐스팅했다 이 말이야. 근데 한 사람은 가봐야 알지! 이시라고 가는 새끼 있어. 그냥 목소리 이들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해. 그러면 중요한 건 그런 날씨가 되면 우산을 준비하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좋은 게 있는가 한번 따져보란 말이야. 미국에서 먼저 했으니까 100년 전부터. 첫째, 아버지를 바꾸는 게 이건희네 집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란 말이야. 아버지를 모시겠습니까? 되는 얘기를 해야지. 아웃! 남편을 바꾸고.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건 가능해. 내가 출연 많이 하잖아. 내가 40살부터 출연 지금 뭐 100개씩 하는 것 같은데. 출연. 요즘에 출연사가 어려워졌어. 옛날엔 하나 살았잖아. 요즘 셋 중에 하나 이혼하네. 그래서 옛날엔
아무말이 바쁘게 되도록 이지를 했거든. 주례사를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아주 고민하다가 주례사를 바꿨어요. 사는 동안 잘 살아라 이 새끼들아. 아주 깨끗하잖아. 다 해당되잖아. 20년, 30년, 50년, 3년 그냥 숲두루만 들어버려. 그런데 중요한 거는 100쌍의 신혼부부 중에, 이거 잘 들어요, 7쌍이 여자 재혼의 남자 초혼이야. 여자들 좋겠어. 예전에 남자 재혼에 여자 초혼은 있었어. 어디 감히 여자 재혼에 남자 초혼이니? 7명이야. 미국은 100쌍 중에 15쌍이 여자 재혼에 남자 초혼이야. 무엇을 얘기해? 사회 변화를 얘기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면 바꾸세요. 아홉 선수! 비아그라 먹고 하니? 돈을 얼마 있어? 농담이고요. 그건 안 되잖아. 그래도 그건 가격도 상가야지. 근데 두 번째 종은 평생 직업을 갖는 거잖아. 사자들 하는 거 좋잖아. 의사, 변호사, 계리사, 변리사. 그거 하세요, 그거. 아니, 의사 같은 거 65세 뭐 이렇게 돼가지고 70대 돼 나이 많으니까 만세는 없잖아. 70대 된 성형외과 의사가 지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밑에 있는 환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술은 진행된다? 움직이지 마로 의사라면서 지손 떨면서. 누구 보러 움직이지 말래? 의사한테 지가 움직이지 말아야지. 그래도 의사 변호사 반대가 안 나가잖아.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거 하세요. 변호사 이런 거. 어? 조용하잖아. 할 수 있어? 이면 안 돼. 그러면 현재에서부터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미국에서 생각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야. 돈 크게 없이, 점포 없이 사이드 잡, 더블 잡을 할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그럼 돈이 싫어. 어떤 새끼가 못해. 동네에다 카페 하나 잘해도 좋지. 내 후배 새끼가 저 아까도 오다 또 한 번 속으로 욕했는데 경찰들 새끼 말이야. 스타벅스 사장이었어 이 새끼 말이야. 서울상대 후배 새끼 하나가 있었는데 이 새끼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래서 부평 가가지고 문상을 하고 말이야. 내가 딱 소주 한잔 먹고 있는데 낮에 왔어. 야 형님 바쁘신데 이거 와주셨어요? 그래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이 새끼가 형님도 뭐 말이 나왔으니까 나 스타벅스 잘 되나? 그래 잘 된다 잘 돼. 그래서 형님도 하나 하세요. 그래서 이 새끼 후배 잘 돼서 하나 그냥 은납다. 그냥 주나 보다 그래서 야 그래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야 그냥 주는 건 아닐 테고 얼마 정도 들어오면 괜찮아? 한 20억만 준비하세요. 이런 개새끼 아주 그냥 초상집을 들어 엎어놓고 나고 이 새끼가 20억 있으면 그거 아니 병사한테 새끼 할 것도 많아요. 돈 없이 점포 없이 할 수 있는 거. 본업을 팽개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좋잖아요. 사이드자 학벌을 따지지도 묻지 않고 여성 남성 따지 묻지 않고 뭐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순재 버전 이런 걸로 만들어진 게 8, 90년 전에 만들어진 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트워크의 할배 아메이의 할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아메이에서 있던 그 뭐야 건강기능식품 누트릴라이트라는 거야. 누트릴라이트가 먼저 시작한 걸 아메이가 인수를 하면서 지금 한 70년 된 겁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10년 동안은 정상 사업을 하던 회사가 한국 시장에서는 다이렉트 마케팅이 앞으로 뜨겠다는 판단을 여러 가지 면에서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네트워크를 하는 거지. 미국이나 전 세계 돌아다니면 듀티 프리샵에 나도 한번 봤는데 있어요 시크릿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레알이 됐든 여러분 잘 아시는 샤넬 이런 것처럼 정상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한국은 특수시장이니까 아마 들어가 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한 3년 전에 지금 고생을 하시겠을 거야 아마. 만만치 않거든. 지금도 아직도 고생 중이야.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힘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바로만 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굉장히 좋은 미래를 위한 대안임에 틀림이 없다. 1월 22일 날 아침마당 한 거길 재방송 다시 보길 들어가 봐. 내가 국민들한테 뭐라고 해서 생방송이니까 알렸어. 그거 녹화하면 긁어냈을지 몰라. 생방송은 지나가면 그만이잖아. 내가 한국의 많은 국민들 다 듣는데 그날 2자릿수 시청률이 나왔으니까 네이버 이런데 검색순위 뭐 3위까지만 올라가고 실시간.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사이드 잡, 더블 잡으로 미국에서 하고 있는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것도 분명히 두고 염두에 두고 연구해 볼 분야라고 얘기했다고. 맞습니다. 또 말이야, 옛날 같아서 만약에 했었으면 난리 났어. 내가 한 서너 번 했거든, 내 방송에. 생방송이니까 그냥 질러버리고 말이야. 그럼 그때 나오는 PD가 박사님 다단계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니네들이 잘 몰라서 그래 개새끼야. 근데 요즘에는 요번에 얘기했더니 PD가 아무 말 없더라고. 그만큼 사회적인 인식이 나아지고 있다. 그게 여러분이 타고 있는 한국이라는 배가 가고 있는 것을 정리하면 선진국 간다, 선진국 병생이다. 그 대안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회사가 아주 빠르게 경쟁력 있던 제품들을 갖고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인생을 바꿔줄 수 있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 시크릿 사업을 전개해 나가시는 것이 정답이고, 빨리 돈 벌려고 그러면 안 돼. 높은 원물을 지려면 반드시 지하를 깊이 파야 됩니다. 내가 이건 아주 진짜 당부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이게 뭐라고요? 그거 이상한 거야. 반드시 어느 날 보면 확 무너져. 왜냐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마이너리 방식으로 내려가는 거 다른 데보다 쉬워. 근데 쉽게 무너져. 63 빌딩 짓거나 123평짜리 여기 저 롯데 가보란 말이야. 그거 올리는데 지하실만 1년 만을 받으라고. 123층을 올릴 거기 때문이야. 난 여러분들한테 진짜 스승으로서 얘기하고 내 멘토로서 평생 갈 거라면서 왜 이렇게 서두르고 지랄들이야. 슬로우 앤 스테디, 천천히인 것 같지만 꾸준히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굉장히 큰 죽을 때까지, 그리고 후손들에게 떳떳한 네트워크가 그런 좋은 기회다 하는 걸 여러분 좋은 회사에서 같이 찾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나서 대단히 반갑고, 내가 항상 7406-8888인데 이 번호야, 번호. 여기 하면 고래사냥이 나와요. 난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어. 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일찍 주셨어. 돌아가실 때가 자기 이름을 못 썼다. 이름도 심플해. 언년. 브라질에 성이 없게 되었지. 할머니 갓난. 대학교 2학년 때가 집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중 화장실이 있었어. 그때 대학을 다니면서 늘 부자가 미웠어. 반드시 성공해야지 이런 생각도 없었어. 삶을 막 포기를 하고 막 통기타를 치고 그럴 때 고래사냥을 그때부터 매술만 먹으면 시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서 인생을 재도약하기 위해서 엄청난 선택과 집중을 해. 그 당시에 공부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야. 인생을 바꾸려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덜렁덜렁 설렁설렁하면 때려 죽여도 안 됩니다. 인격을 갖춰야 돼. 단단하게 누가 오더라도 품을 수 있는 큰 바다처럼. 그게 네트워크 하는 사람의 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부르던 노래, 이 고래사냥을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불러줄 테니까 들어봐. 박수는 치지 마라. 가사를 음미해야 되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가득 슬픔뿐이 돼.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가 돌아앉았네. 씨발 다 돌아앉았단 말이야. 돈이 있어, 빽이 있어, 아버지가 있어, 예병아. 그런데 후렴구가 그렇게 좋잖아. 잘 들으세요?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삼등 완행열차 기차를 타고 삼류 인생이 되고 동해바다에 작은 고래 성공작으로 떠나보자. 이런 자세. 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고요. 아마 탑 리더가 잠깐 클로징 한 다음에 제가 바깥에서 사인해 주려고 해서 서울 올라가지 못하고 기다려야 될 것 같으니까 많이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네, 다음에 또 기약을 하셔서